이번에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관계를 구하는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래요.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위치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뭐 어떨까? 여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맞아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도 너 화살표가 얘들아 증가한다. 요렇게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아껴야 돼서 따라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증가한 위치 운동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결국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해요. 일정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 더하기 여기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이거. 이 값은 항상 일정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림은 질량이 2kg인 공을 기준 면인 B에서 2.5m 높이에 있는 A지점에 가만히 낙하시켰대.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에너지일까? 위치 에너지가 있고 바닥에 오면 여기 때가 최대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누가 증가할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가서 최대가 될까? 여기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A점에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냐? 얼마 해줘야 돼? 9.8 곱하기 2kg 곱하기 높이가 얼마야? 2.5가 되는 거지. 2.5. 그래서 얘는 49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고 하니까 최대값일 때가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빨간색으로 적어줄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값일 때 보통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이 됐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통 최대 위치 에너지, 특히 바닥에 왔을 때는 이때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여기 최대는 역학적 에너지랑 같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그런데 이거 그림을 밑에 보면 내가 잠깐 여기다 하는데 만약에 지면이 여기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은 이게 생각하는 게 되게 좀 복잡하니까 너희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알고 더 알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 자, B의 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49줄. 얘도 49줄. 자,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도 49줄. 왜? 최대. 똑같아. 완전 이쪽으로 갔으니까.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냐? 그러면 속력 얼마일까? 49줄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래?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들 어떤 걸 두 번 제곱이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푼다는 얘기. 자, 24번. 그림은 장난감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하여 B점을 통과한 후 C점을 지나가는 순간의 모습이다. 각 구간에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위치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 요 지점에 있다고 치자. 어떤 게? 자, 여기에 B 다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여기는 감소한 위치에너지가 뭐랑 같은 거지? 증가한 위치에너지랑 같겠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바닥에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런데 요 지점이에요. 자, 요 지점은 이만큼, A 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때는, 자, 요렇게, 선생님, 요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와 플러스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 이게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으니까 잘 보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질량이 2kg 공을 가만히 떨어뜨렸다. 자, 운동 에너지 구하래요. 운동 에너지. 어디까지? A 지점을 지날 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기까지 지나가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은 뭐예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감소한 것은 여기 몇 미터 갈까? 여기는 8미터.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얼마 몇 미터? 8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 자, 그러면 얼마가 된 거야? 9.8. 자, 선생님이 또 얼른 곱해 볼게. 너무 9.8 곱하기 16은 156.8줄이란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계산 잘 하도록. 공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어떻게 되면 이만큼이 떨어지니까 여기 최대값, 위치 에너지 최대값이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구하면 돼?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잖아. 9.8 곱하기 2 곱하기 10. 그러면 얼마 돼? 98줄이 되죠. 맞지 않니? 10, 98. 아니지. 20이니까. 선생님. 196줄. 미안해. 자, 20이니까 196줄.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를 지날 때와 짐에 닿는 순간 다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언제나 얼마야? 196줄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A점에서 위로 던져 올린 농구공이 최고점인 0을 지난 후 B점에 떨어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농구공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냐? 자, A점에서 B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일정한 건 맞네요. A점에서 O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운동 에너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얘는 최대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속력이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는 높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아요. O점에서 B점까지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 맞고요. A점과 B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A점하고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같죠. 왜?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 공기 저항이 없다면. 자, 5점에서 위치 에너지보다 2점에서 역학의 에너지가 크다? 아니, 얘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치?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에너지 전환이 넘어왔어요. 여기는 좀 많이 좀 쉽게 선생님이 출제했으니까 겁먹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주기 바래요. 자,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땡 하고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 형광등은 거의 주로 이거로 답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전기 에너지가 형광등은 주로 빛 에너지. 왜냐하면 열 에너지도 나오는데 빛 에너지가 더 많이 우리가 더 크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 네 맞아요. 운동 에너지 주로.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빛 에너지도 있고 소리가 나니까 소리 에너지도 있겠죠. 자, 머리 말리기가 또 뭐야 이거? 그치? 드라이기지. 아이 참. 전기 에너지가 그렇지? 운동 에너지하고 무슨 에너지가 나오지? 맞아. 열 에너지가 나오지? 자, 요렇게 해서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를 코일에 연결하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있는 실험을 하였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딱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명심해두고 좀 공부하면 돼요. 무조건 자석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올 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뭐야?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이 코일 안으로 안으로 또는 밖으로 움직일 때 이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정지해 있으면 자석이 정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자석이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자석이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자석의 S극을 코일에서 멀리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도 돌아오고,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도 전류가 들어오고,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가 다 뭐예요? 움직일 때잖아. 움직일 때. 그래서 얘네들은 기역과 니은 디귿이,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같은 말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할 때, 강한 자석이 사이에 그냥 넣어두면 안 되지. 코일 내부에 강한 자석을 그냥 넣어둬도 안 되지. 자석 근처에 코일이 왕복 운동할 때, 요 맞아요. 코일의 한 끝에서 자석이 왕복할 때,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이거는 조금,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좀 말이 좀,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네. 얘들아, 이 문제는 없애자. 이 문제는 말이 조금 복잡다.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요거를 급하게 만드느라고 얘는 좀 하고, 대신 선생님이 요거를, 자, 요거 하나가 더 있어. 요거 하나만 더 풀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 현재 얘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가 불이 딱 들어와. 그러면 얘가 나갈 때도 불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얘가 들어올 때 전류 방향과 얘가 나갈 때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석이 들어올 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과 자석이 나갈 때 생기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요걸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자석, 이때 생긴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해요. 유도 전류라고 하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과 같이 LED 전구의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죠. 자, 우리는 전격 전압은 항상 우리는 220V,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220V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44W라는 얘기예요. 이게 44W.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 소비 전력 선생님이 있었어요. 자, 1W는 1초 동안에 1J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1초 동안에 1J의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0V의 전화를 걸어주면 1초마다 얘는 얼마로? 44J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44W는 1초에 44J. 왜? 지금 현재 1W는 1초에 1J이니까 당연히 40W는 44J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자, 우리가 항상 소비 전력들이 여기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기세 나오는 것까지 계산하려다가 너희들이 머리가 아플까봐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오늘 못하고 여기만 할게요. 소비 전력이, 자, 그러면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뭐가 되니? 소비 전력이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기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걸까? 누가? 그러면 의외로 선풍기가 적게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걸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써? 지금은 세탁기가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고, 선생님이 설명과 다 틀린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사탕 하나씩 주겠습니다. 자, 다들 파이팅.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 풀면은 아마 행복하실 거야.